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손자병법의 임동서입니다. 5월 24일 목요일 순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유원을 통해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전일 코스피 지수가 다시 곤두박질 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급등장세는 2, 3일 정도 유지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모든 투자자들에게 컸을 텐데요. 증시는 그에 따라주질 못했습니다. 잠잠했던 외국인 매도세가 커지면서 16거래일 연속 팔자 행진을 또 이어가는 모습도 보였고요. 특별한 모멘텀 없이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되는 장세를 보였습니다. 자, 유럽 정상회담 등등에서 유럽 위기 해결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는 바람에 실망감에 유럽 증시는 굉장히 큰 폭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폭락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반면 뉴욕 증시 역시 상당한 급락세로 장이 움직였습니다만 막판 뒷심을 발휘하면서 그래도 소폭이나마 좋은 모습으로 돌려내는 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기왕 영향을 받을 것이면 유럽보다는 미국 증시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오늘 긍정적인 모습으로 흘러가 주길 기대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 준비한 내용들 많습니다.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KDB 투자증권 이성웅 대리와 함께 변동성 장세 대비한 투자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오늘장 키워드에서는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주요국 악재에 대한 해결책 살펴보고요. 유럽 문제에 가려져 있던 중국과 미국의 경제 흐름과 향후 모멘텀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네, 강정원 전문가를 화상 연결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아쉬웠던 전일 국내장 또 뉴욕 증시 막판 뒷심이 좋았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네, 어제 국내 증시 역시 이제 16일 연속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면서요. 유로존 탈퇴 우려, 그래서 전 총리의 또 발언 한마디에 또 큰 폭으로 또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날보다 20포인트 이상 하락하면서 18포인트는 지켰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도 5.5포인트 하락하면서 455.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두 시장 모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지속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음식료 업종과 오락 문화 관련 업종 이런 종목들만 좀 방업종 위주였던 강세를 좀 보였던 그런 날이었고요.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은 현대모비스와 코덱스 레버리지, 투자진 브로커와 신한지주, 한국타이어를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은 코스피 삼성전자, 현대제철, 현대차, 코덱스 200, KB금융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오락 문화 관련주들, 외국인들은 SM, 다음, 유진테크, C50 등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바이오랜드와 게임빌, 센트리온, 원익 IPS를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 어제 사실 저도 새벽까지 보고 있었는데 급락을 했던 모습이었다가 막판에 역시 유럽발 이 악재가 특히 이제 이탈리아 총리와 프랑스 대통령이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그 합의 소식이 나오면서 크게 낙폭을 만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가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일단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발생된 그런 상황이고요. 다우지수는 6.6포인트 하락한 마이너스 496.15포인트. 제가 생각하기엔 하락이 아니라 급등이라고 좀 표현할 정도로 막판 지수가 좀 세는데요. S&P 500 지수도 2.2포인트 상승한 1,318포인트. 나스닥 지수가 0.39포인트 상승한 2,850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그리스 유로존 탈퇴 가능성에 대비한 여러 가지 소식이 나왔습니다만 일단은 좀 많이 완화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페이스북이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 최근에 급락을 했었는데 페이스북에 대한 증시 분석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어제 3% 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페이스북의 또 주가 안정화가 또 한번 좀 미국 시장도 좀 안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유가 시장, 특히 이제 이란 핵 문제가 원만히 타결할 수 있는 어떤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공포 심리가 좀 흔들면서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골물 서텍사스 원유 가격이 1.9달러 하락한 89.9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역시 이제 90달러를 하회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 오늘 국내 시장과 더불어서 일단 긍정적인 어떤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제는 네오지 게임즈 말씀하셨죠. 요즘 게임주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관심이 높은 듯 싶습니다. 어제는 어땠습니까? 네, 네오지 게임즈 어제 시초가 대비해서 장중 4.9%, 29,750원까지 상승을 했었는데요.
막판에 좀 뒷심이 좀 안 좋았습니다. 시장도 밀리면서 게임도 좀 조정 패턴이었던 모습을 좀 보였는데 네오지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스타 온라인 2 이후에 스타 온라인 3에 대한 어떤 그 서비스 지속 여부와 어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좀 상승세에서 좀 튀겨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제가 32,000원대 목표가를 제시해드렸는데 27,500원 시나리오를 일단 준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7,500원 하나씩 선조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그 시나리오를 준수하시고요. 이 가격 하락하지 않는다면 제가 제시한 목표가 32,000원까지는 상승 여력을 기대해 보시고 보유전략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장 관심 종목은 어떤 걸 발굴하셨습니까?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는 ELK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1999년 들었을 때 휴대폰 부품 전문 업체고요. 정적 용량 방식의 터치 패널을 주로 생산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태블릿 PC 시장까지 확대되면서 지속적으로 수요 증가 추세에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 최대 규모의 정적 용량 방식 터치 패널 생산 선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LG전자와 모토로라 그리고 시너틱스, 소니 이런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고 매출의 대부분을 좀 수출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1, 4분기 그동안에 주가가 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역시 이제 원인은 실적이었습니다.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 전분기 대비해서 각각 28%와 특히 영업이익은 90% 이상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시장과 더불어서 주가도 코스닥 시장도 안 좋았습니다만 여기서 실적적인 원인도 좀 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모토로라와 LG전자 이런 스마트폰 판매 부진에 따른 수출량 감소에 어떤 기인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투자 포인트가 들어가게 되면 2분기에 특정으로 좀 기대감을 둘 수 있는데요.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해서 각각 58%, 영업이익은 570%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가 어떻게 보면 턴어라운드의 이 시작점이 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 고객의 어떤 수주 부분, 부진 부분이 국내외 신규 수주 부분의 어떤 그 부분이 이제 5월부터 매출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과 더불어서 2분기부터는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저평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 1, 4분기 실적은 안 좋았습니다만 2분기부터 주가의 반등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1분기 실적 저조분을 감안하더라도 올해 전망시 올해생 EPS가 2,050원대입니다. 현 주가 PER 4.8배, 상당히 좀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그런 가격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점 밸류에이션은 PER 10배 정도를 적용하면 ELK의 적정 밸류에이션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ELK의 현 주가 최근에 많이 받았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지금 8,750원, 5월 21일 날부터 좀 많이 빠진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저평가 메리트가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가 공략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ELK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끝으로 가격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S가는 역시 오늘 시초가에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900원, 한 10% 정도의 상승을 기대해보면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손절가는 9,700원 하는 시에 손절을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오늘 시초가, 목표가 1,900원, 손절가 9,700원이었습니다. 자, 강정원 점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먼저 우리 동시효과 상황을 짚어보고 본격적인 투자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봅니다. 네, 전일 뉴욕 증시의 모습은 상당히 선전을 했습니다. 우리 증시도 그런 좀 영향을 받아서인지 모습이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4포인트 정도 빠진 1804선으로 1800선을 충분히 지켜낸 채 시작할 듯이 보이고요. 코스닥 역시 소폭이나마 상승을 한 채 시작을 할 듯합니다. 삼성전자가 1.64%로 비교적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델 컴퓨터가 미국에서 좀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하면서 급락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 IT주들이 오늘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싶고요. 현대차와 기아차 등등 소폭이나 빠지던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철강주인 포스코 간만에 좀 모습이 괜찮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당히 빨간색을 띠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듯이 보입니다. 코스닥 역시 코스피에 비해서는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는 0.71포인트 상승해 있고요. 셀트리온 다음
CJ 오쇼핑, SFA 등등 업종별로 골고루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파라다이스, 안랩 등은 소폭 하락을 해 있습니다. 자,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지금 돌아선 채 개장을 맞을 듯 보입니다. 네, 본격적인 출발 전략을 또 여러분께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 1807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457포인트로 소폭 상승 하락으로 양시장이 갈린 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은요.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에 계시는 임형식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양시장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김선윤 대표께서 코스피 시장부터 볼까요? 네, 코스피 시장 정리하기 전에 일단은 뭐 글로벌 증시 얘기부터 잠깐 이제 하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어제 이제 유럽 쪽에서 이제 뭐 새로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장 초반에 유럽 증시가 장 초반에는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장도 끝까지 마쳤지만은 미국 증시는 다시 한번 그리스 우려감이 조금 해소되는 국면에 진입하면서 뭐 하락폭에서부터 거의 지금 뭐 보합권까지 다시 올라가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 오늘장 국내 증시에도 그 영향으로 인해서 조금은 안정된 모습으로 좀 시작하면서 지금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모습인데 이렇습니다. 시장 상황이 지금 다 이제 모든 이슈 자체가 유럽 쪽의 포커스가 특히 그리스 쪽의 포커스가 유로존 탈퇴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이 점 확인하시고 좀 시장에 앞으로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뭐 굉장히 많이 빠져주고 있습니다. 지금 1% 가까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까지 빠졌는 이틀 연속 좀 빠져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뭐 120만 원 지지선은 좀 어떻게 극복하느냐, 지금 버티느냐에 대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늘도 좀 빠져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특히 좀 IT주 전반으로 삼성전자가 주축이 되어서 빠져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 좀 오늘까지 빠져준다면은 또 한 번 또 상당히 많은 양, 또 3일 연속으로 또 이틀 연속 빠져주는 모습 보여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일단은 유럽 쪽 자동차 판매 대수와 국내 판매 대수가 유럽 쪽은 좀 늘었지만은 4월 이제 국내 판매 대수 자체가 조금 줄어든 양상을 보여주면서 그에 따른 영향으로 좀 풀이가 되는데요. 5월달 예측치도 조금은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측면 상승은 하겠지만서도 다른 측면에서는 그나마 이제 다른 전월에 비해서는 조금 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그 영향으로 좀 빠지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좀 그런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뭐 자동차주 전반적으로 약간 지금 계속 요 근래 들어서 약간 보합권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단기적인 바닥 따지기 모양새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가 되기 때문에 그 점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학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 지금 2,000원 빠지면서 1,500원 빠지면서 0.55포인트 정도 빠지고 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LG 이쪽 화학주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이제 쪽 비축유 관련주, GA에서 비축유 관련주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 모멘텀이 확인이 안 되는 관계로 인해서 좀 정유주랑 화학주가 지금은 좀 많이 빠져주고 있는 모습, 특히 좀 화학주는 좀 버티고 있는 모습이지만은 정유주 쪽은 아예 지금 많이 무너지는 차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주 쪽이 당분간은 투자 대안은 될 것 같지가 않고요. 오히려 좀 그나마 이제 매수 가능한 종목들이 좀 전차 군단이 아직은 유효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융주 말씀을 드리면은 금융주 전반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요즘에 전부 너무 낙폭 과대에 힘입어서 좀 최근 들어서 단기간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아무래도 저평가 메리트가 굉장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PBR 기준으로 해서 금융주 전반이 지금 0.6 수준으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는데 이 수준이면 저번 이제 금융위기 때 수준이 0.44포인트 0.44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KB금융 같은 경우가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는 보고서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시장 자체 흐름이 조금은 지금 아직 좀 보합권에 머물고 있지만서도 계속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 특히 뭐 그리스 문제가 해결 국면이 아직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의 시장 예의주시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쪽입니다. 임형식 전문가님. 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전일 같은 경우 코스닥 시장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최근 들어서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상승률을 살펴보면 금요일 오랜만에 셀트리온이 다시 한번 2.6% 강세를 띠면서 28,000원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다음의 경우에는 최근에 10만 원대 전후에서 진폭 과정이 크게 전개되고 있는데 외국계 매수세가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고 서울 반도체 시가총액 1위에서 3위까지 뒤처지는 상황이지만은 2만 1,000원대 전후로 해서 기간 매수세가 약 한 달가량 20일째 가까이 지속되고 유입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고 특징적 요소로서는 역시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가 최근 들어서 강한 상승 흐름과 함께 어느덧 시가총액 5위권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금일은 약보합권을 형성하는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12,700원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CJ ENM 낙폭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는 것이 그 특징적 요소인데 역시 기간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현재 3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아몰레드 관련주 지난 1, 2주간의 강한 상승 흐름 이후 눌림목 조정이 전개되고 있는데 역시 기간 매수세는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SFA 현재 약보합권을 형성하고 있지만 5만 6천 원대를 형성하고 있고 전일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전개되었던 인터플래스 역시 강보합권을 형성하면서 5만 4천 원대를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LCD TV 부문을 중국으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아몰레드 TV에 집중하다 보니까 장비 업체에 대한 기간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워닝 IPS 금일도 2%대 상승하면서 7,900원을 형성하고 있고 특징적 요소로서는 역시 게임 관련주인 것 같습니다. 게임 관련주들이 최근에 상승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금일도 신고가 상승 종목을 보면은 게임빌이 현재 4% 상승하면서 83,000원대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 요소고 그 뒤를 이어 JC라든가 컴투스 상당히 주가 흐름이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 기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종목에 세분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양시장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외환과 채권 시장의 동향입니다.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외환시장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달러원 환율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전일 대비 9원 10전 상승한 1182원에 거래가 시작됐는데요. 지금은 1177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스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유로존을 탈퇴할 경우에 그 후폭풍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뿐만이 아니라 그리스 탈퇴할 경우에 스페인이라던가 이탈리아, 여러 나라들이 탈퇴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유로화는 원빅 가까이 하락하면서 1.25달러 수준까지 내려앉는 모습이었고요. 달러 인덱스는 82선을 가뿐하게 넘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EU 정상회담에서는 사실 특징적인 흐름들이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기대했던 그런 내용들도 나오지 않았고요. 다만 뉴욕장이 끝나기 직전에 유로본드 논의 필요성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면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장중에 1.5% 넘게 하락하던 것을 약보합권까지 반등에 성공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아시아 거래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효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약세 흐름을 연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달러원 같은 경우는 1180원을 찍었긴 했지만 아무래도 1170원대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당국에서 지속적으로 개입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염두하시면서 롱플레이는 유지하되 너무 급등적인 그런 흐름에 가담하는 것은 좋은 플레이로 보이지 않습니다. 네, 자, 채권 시장도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채권 시장은 국고 3년물이 3.35% 레벨까지 낮아지면서 레인지 하단에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국채 선물은 전일 대비 3틱 상승한 104.54에 거래가 되면서 국채 선물 박스권인 104.30에서 104.60 사이의 레벨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스 우려가 지속이 되고 있지만 이렇게 레벨 부담에 의해서 채권 금리가 급락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아무래도 유로본드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됐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질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미국채 금리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1.7%를 하회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금리 레벨을 다시 한번 하단을 테스트할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채 금리 흐름과 함께 동반적으로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전소영 연구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여의도 리포트의 김보람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의 김보람입니다.
간밤 이후 특별 정상회담에서 뚜렷한 진전은 없는 가운데 지수는 소폭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변동성 우려가 높아지는 국내 증시, 그렇다면 각 증권사들은 어떠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지 리포트 내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증권입니다. 코스피 브레이크가 작동할 지수대는에 대해서 말을 하고요. 신한금융투자 작년 8월과 현재 차이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안개 국면에서 찾아보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에 대해 소개하고요. 동양증권은 바닥 확인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KTB투자증권은 변동성 장세에 대비한 투자 전략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가운데 삼성증권부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변동성은 여전하지만 국내 자금의 저가 매수세, 미국,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1800선 전후에서 의미 있는 지지선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기까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관심 업종으로는 실적 모멘텀이 뛰어나고 가격 매력도가 높아진 IT와 자동차 업종을 꼽았으며 향후 반등 국면에서도 이들 기존 주도주의 상승 탄력이 상대적으로 강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어서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작년 8월과 비교해 올해 5월의 지수 하락은 코스피 변동성 지수의 절대 레벨과 상승률 상승폭이 모두 현저히 낮다는 데서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수의 방향성과 관련해 살펴봐야 할 핵심 변수는 환율로 원달러 환율 1,175원과 1,190원이 중요한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해서 유로달러의 1달러 26센트 달러 지지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우리금융투자입니다. 현재 국내외 리스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불확실성이 남아있지만 밸류에이션 메리트와 가격 메리트에 따른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 트레이딩에 나서는 전략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건설 업종에 관심을 두되 국내 기관의 매수와 실적을 확인하며 단기 매매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동양증권입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에 비해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면서 매도에 민감한 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7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하거나 바닥권을 형성하는 패턴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추가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는데요. 1800포인트 수준에서의 지지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매수세가 강하지 않아 이 또한 신뢰도가 낮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도주의 저점대 확인 전까지는 적극적인 매수를 자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네, 이 가운데 KTB투자증권의 리포트 내용은 전화 연결 통해서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TB투자증권 이성웅 대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변동성 장세에 대비한 투자 전략 어떤 것입니까? 네, 우선은 외국인이 어제까지 해서 그냥 20일 가까운 그런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약간 우려했던 방향대로 오늘까지도 지금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아직까지는 뭐 안정성의 단계에 갔다라고는 좀 볼 수는 없겠고요. 그나마 지금 봤을 때도 뭐 코스피랑 코스닥 쪽에서는 좀 오르는 부분이 좀 있긴 한데 특히 코스피 쪽에서는 개인 쪽에서의 그 저가 매수가 좀 몰려주면서 주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쪽에서 수급이 몰렸다는 게 그런 단기적인 현상이 좀 많이 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긴장을 늦추지는 않아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은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냉정한 시각으로 지금 우리나라 그 시장을 계속적으로 바라봐야 될 그런 시기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봤을 때는 역시 뭐 밸류에이션 메리트나 뭐 가격 메리트에서 저가 매수 과대 낙폭 종목을 많이 찾는 부분이 있으신데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게임주나 음식료 업종을 계속적으로 경기 방어주 개념으로 해서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유럽 정상회담에 대해서 좀 얘기가 아직 결론이 아직 안 나온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예측이 있는 가운데 하지만은 뭐 제가 봤을 때도 저희가 봤을 때도 그 해결책이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뭐 딱히 결론이 나오는 상황은 지금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그 주가가 한번 그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타이밍이 있으니까 적극적인 매수 전략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 방어주 개념적으로 해서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최근과 같이 뭐 시장 상황이 뭐 취약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수급을 점검하면서 개화될 필요가 있고 특히 단기 반등을 노리는 트레이딩 전략의 기준으로 또 다른 뭐 경기 방어주 외에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업종 쪽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경기 방어주 쪽으로의 단기 트레이딩 전략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최병원 샘플러스 전문위원을 연결해서 시장 상황 살펴보고 조언까지 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 시장 상황부터 볼까요? 네, 오늘 시장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뭐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 개파락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은 지수 자체가 추가적으로 또 다시 개파락을 하게 되면은 이전 저점을 위협하는 형태로 좀 더 상당히 상황을 어렵게 가져갈 수 있는데, 뭐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상당히 크게 빠졌다가 막판에 가서는 플러스 반전에는 실패했습니다만은 밑꼬리를 거의 다 달면서 5합선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동안 미국 시장이 연속으로 하락을 했고 그 이후에 지금 밑꼬리를 달고 올라온 형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바닥 형성이 이루어졌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또한 우리 증시도 지금 개파락을 추가로 안 하기 때문에 바닥이 잡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좀 우려했던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전의 형태가 좀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대형주도 그렇고 그다음에 코스닥의 개별 종목분들도 그렇고 역시 매수 관점이나 아니면 보유 관점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은 계속 외국인들 대응이 매도로 자꾸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메이저 종목들이 올라서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당분간은 좀 작은 종목들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고 최근 며칠 사이에 주가의 진행을 보셔도 정치 테마가 계속 순환매를 하면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은 최근에 움직임이 강했던 중소형 개별 종목분들이 빨리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주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 뭐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장이 계속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건 좋은데 올라가는 걸 보고 절대로 추격 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추격 매수를 하는 순간 오히려 주가가 또 다시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고요. 또 계속 빠지면서 주가가 저점을 깰 듯해도 이미 하락폭이 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을 좀 극단적으로 줄 때 이런 경우에 저가 매수를 분할로 하시게 되면 오히려 수익이 쉽게 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자면은 시장의 방향성은 이제 상방향으로 좀 보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수급이 완전히 변하기 전까지는 거래소 대형주보다는 코스닥에 조금 작은 에너지가 강한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매수를 따라가면서 매수하는 형태보다는 조정을 줄 때 공략을 해서 수익이 나면은 바로 수익 실현하는 이러한 대응을 가시는 편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 흐름에 이어서 포트폴리오 점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예, 포트폴리오도 지금 이제 그동안 주가가 연속으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운영에도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제 하나씩 조금씩 풀려 나오고 있습니다. 수익 실현도 좀 나오고 있고 또 아직까지 반등 안 나온 종목들은 좀 더 추이를 보셔도 될 듯한 그런 상태고요. 또 주가 반등이 나오면은 손실폭이 줄거나 아니면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조정을 줄 때 편입했던 게 M게임인데요. M게임이 어제 6,100원대를 좀 넘어서면서 주가 상승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짧게 아침에 6,050원 정도에서 차익 실현을 했고요. 역시 단기 대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가서는 밀려버렸는데 오늘 또 다시 반전 포인트가 새로 잡히면서 지금 현재 게임주들 쪽에서 강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N게임도 한 4% 정도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다시 한번 또 재공략을 하는 전략도 가능할 듯 합니다. 그래서 장중에 상황을 봐가면서 또 재공략 노리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새롭게 편입한 이지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진행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치권 테마도 지금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듯한 시점이니까 그대로 보유 전략 쓰고요. 어제 매도한 N게임은 아직까지 신규로 종목을 새로 산 건 없습니다. 현금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오늘 장중에 또 밀리는 타이밍에서 기존의 N게임을 그대로 가든지 아니면 또 다른 종목 좋은 걸 하든지 이런 부분을 대응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최병권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오늘장 출발 전략자 봅니다. 먼저 김선현 대표께 오늘장 키워드 짚어달라는 부탁드리죠.
예, 제가 오늘 뭐 일단 총체적인 난제 속에 있는데 그 탈출구는 일단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약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간단하게 일단 다들 아시는 것부터 짚고 넘어가면은 일단 뭐 그리스 총선 얘기, 2차 총선 얘기부터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1차 총선은 전 총선에서는 이미 좀 사회당과 이제 신민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면서 실패함으로 인해서 그 당시 이제 그리스 악재 다시 또 긴축에 대한 또 발언 자체가 긴축에 대한 정책 자체가 흔들리면서 주가가 다시 글로벌 경기 위기를 좀 가져왔었는데 다시 또 2차 총선 때는 또 신민당과 사회당이 또 164석 이상인 과반수 이상을 또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또 아무래도 좀 안정적으로 또 시장이 끌어가나 했으나 또 한 번 또 그리스가 또 유로존 탈퇴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시장을 또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어제 이제 또 그리스 총리가 그럼 어제 그저까지만 해도 이제 그리스 유로존 탈퇴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만 말했는데 다시 한번 말을 바꾸면서 그리스 탈퇴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됐다. 그럴 일 없다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또 미국 증시를 바닥권에서 단계적으로 또 끌어올려 버렸는데 지금 상황이 일단은 모든 이슈 자체가 악재 자체가 그리스에 모두 다 주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또 그리스보다는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나라가 또 스페인이라는 나라입니다. 스페인이라는 나라는 부채 비율 자체도 굉장히 지금 현재 높은 상태이고 또 실업률 자체가 24%에 해당합니다. 특히 만 25세 미만에 해당하는 국민들의 실업률 자체가 50%가 넘는 그 수준이기 때문에 당분간에 만약에 그리스 악재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스페인에 대한 악재 자체가 불거지면서 지금 굉장히 또 안 좋은 국면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빛은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안 좋은 것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뭐 말씀을 드리면은 국내 증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대차잔액 감소율이 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대차잔고라는 게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주식을 빌려가지고 이제 공매도를 많이 이용하는 건데 일단은 외국인들이 보통 대차잔고 빌려가는 퍼센테이지 자체가 대차잔고 금액 중에서 85%를 차지합니다. 주로 이제 외국인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금액 자체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다시 주식을 매수해서 되갚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은 외국인들의 매도세 자체는 더 이상 큰 폭의 하락보다는 지금은 이제 보합권에 머물다가 다시 한번 매수세 자체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 자체가 그래도 더 이상의 낙폭과대가 아닌 그래도 보합권에 머물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1900이나 2000을 향해 달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대차잔액이 증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유럽발 이제 우려에 대해서 이제 과도한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이루어진 거고 또 하나 이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자금 중에 70% 이상이 이제 유럽발 자금입니다. 유럽계 자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쪽의 자금이 이제 뱅크런 이슈가 뱅크런도 나오고 당연히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국내 시장이 우리 국내 시장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금 인출기란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이 이런 말을 뜻하는 건데 돈을 다 빠져나가서 그쪽을 채워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돈이 빠져나가는 부분이라는 걸 알아두시고 하지만 그 빠져나가는 금액 자체가 외국인들의 매도세 자체가 그래도 이제는 조금은 제한적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종목군이나 어떤 종목 자체를 매수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제 전차군단을 중심으로 해서 V자형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이제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현대차,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한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 2일 141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거의 18%, 20% 가까이 빠지면서 지금 120만 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현대차는 같은 기간 동안 거의 16% 이상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번 주 초반에 좀 회복 국면에 보이면서 코스피 대비해서는 좀 상승하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래도 다시 한번 반등의 기미가 보여주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종목들이 바로 전차군단인데 전차군단 중심에서도 현대기아차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를 또 하나 드리자면은 일단은 5월 예상되고 있는 영업이익 측면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가장 그나마 좀 상승 가능성이 있는 특히 영업이익 측면에서 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큰 폭 10% 이상의 상승 측면을 보이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플러스로 5월 달도 역시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타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하락폭이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 큰 폭의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 이제 조정장 시에도 낙폭이 과다했던 종목들이 단기간으로 급등하는 것을 보여줬었는데 그 중심에 있던 종목들이 역시나 삼성전자와 현대차 이쪽 IT랑 자동차 관련주였기 때문에 그 점 확인하시고 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좀 위기가 좀 많이 왔지만은 그래도 기회라 좀 판단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가 실적주 중심의 좀 낙폭 과대주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있는 게 전차 군단위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더불어서 이제 전차 군단과 관련된 이 부품주들, 자동차 부품주나 IT 부품주들이 아무래도 좀 관심이 받지 않을까. 특히 이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갤럭시 S에 관련된 수혜주들과 그다음에 반도체 쪽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당분간은 다시 한번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 예상이 들기 때문에 그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말씀을 드리면 일단 PBR과 PER이 기준이 절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군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낙폭과대 종목군들도 말씀을 드리면은 뭐 IT나 인터넷 소프트웨어, 자동차 기계손으로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쪽 관련한 종목들이 당분간은 코스피 자체, 주가 자체가 좋아진다면은 주가보다 코스피를 상회하는 상승하는 그런 수익률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한 종목들을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또 뭐 게임주 관련해서 놓치지 말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종목을 제가 찍어드리면은 삼성전자나 아니면 또 기아차, 그다음에 NHN, NC소프트가 굉장히 낙폭과대가 크면서도 실적 부분에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종목들이기 때문에 요 네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타 다른 종목 좋은 종목 많습니다. 하지만 일단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 네 종목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제가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시장이 안 좋지만은 유럽 쪽 리스크는 해결이 언젠가는 됩니다. 그래서 안 될 리가 없고 반드시 가능한 거고, 그리고 또 코스피 PBR 자체가 1일 경우에 1650선입니다. 하지만 1700에서 1750선 절대 깨게 놔둘 기간과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1800 아래에서는 무조건 분할 매수 차원으로 들어가시고 너무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가 상황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장 키워드 이명수 전문가님은요? 네, 유럽보다는 뭐 미국이나 중국 시장을 다시 한번 주목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럽의 재정위기가 지속된다면은 금융위기로 인해서 유럽의 투자 노출이 큰 미국계 투자은행들의 경우에도 뭐 안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중국의 경우에도 유럽 쪽으로 수출 비중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유럽 문제의 경우는 뭐 전 세계적인 문제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2008년도, 9년도의 흐름을 보면은 미국과 중국의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에 힘입어서 국내 증시가 크게 상승한 바 있고, 최근에 종합주가 지수가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은 현재 중국이라든가 미국이 과거에 침체 국면을 보였을 때의 조정폭보다는 상당히 미미하고 전체 흐름상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혼란, 난백으로 인해서 이러한 변동성 장세가 1, 2개월 지속될지 아니면은 미국이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 시점이 뭐 2004년도까지 지속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라든가 낙폭과대가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뭐 200일선 중심으로 해서 장기 추세선이 형성된 이러한 종목군으로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겠고요. 시장의 최근 1, 2년간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진짜 시장 대응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특히 장기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적어도 미국이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 시점까지 기다리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한다는 거는 미국에서 실업률이 해소되고, 그 다음에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되고, 경기 회복이 완만하게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경기 지표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금리 인상 시점을 전후로 해서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면 그러나 주식시장을 항상 6개월 정도 선행하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현재 미국의 경우에는 뭐 금주 들어서 계속해서 뭐 주택 경기 호조가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의 경우에는 유럽이 진정되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반면에 그 중국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물가 그 상승률 때문에 본격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지 못했는데, 여차하면은 중국의 경우에도 강한 성장 드라이브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10월 달 정권 교체를 앞두고 미리 중국 증시의 경우에도 바닥을 찍고 선반영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미국의 그 경기 지표가 상당히 좋았던 거는 역시 제조업 그 중심으로 계속해서 그 자동차 섹터죠. 예, 이쪽에 대한 경기 부양 정책이 먹혀들면서 뭐 독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국내 자동차 섹터도 그렇고 자동차업자들이 가장 수혜를 본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브라질이 자동차를 그 뭐랄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세금 인하를 단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S&P 500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차트를 보시면은 2000년도에 그 IT 버블 이후 계속해서 뭐 3년 동안 침체 국면이 나타났죠. 이 당시에 그 9.11 테러도 있었고요. 이라크 전쟁도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앨런 그 분식회가 있었습니다. 회계 부정이 있었는데 지금과 같은 약간 그 혼란스러운 그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2000년도에 6.5%에 해당하는 금리가 2003년도까지 1%대까지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그 형성을 했고요. 2004년도 그 하반기까지 저금리 기조가 상당 기간 1년 반 동안 유지됐습니다. 현재 상황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2003년도 초반부터 이라크 전쟁이 완료된 이후 유가가 어느 정도 하락 추세를 형성하는 시점에서 유동성 장세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면서 S&P 그 지수가 800에서 뭐 12,000까지 800에서 1200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중요한 거는 2004년도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이 나와 있는데요. 이쪽 그 노란색 둥근 마크인데요. 이 시점은 그 중국에서 그 뭐랄까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경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한 시점이고,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한 시점입니다. 보통 그 금리 인상을 하면은 단기적으로 뭐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뭐랄까 조정을 받는데, 금리 인상은 그 경기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긍정적 신호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점을 시기로 해서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도 늦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후 계속해서 그 S&P 그 500 지수의 경우는 1600까지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때 미국 그 증시의 경우에는 주택이라든가 투자은행 이쪽에 이제 거품이 쏠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2007년도, 8년도에 버블이 터지면서 다시 전저점까지 하락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증시에도 나타났고, 현재 유럽 증시가 이러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의 상황은 2003년도와 상당히 유사한데, 이때를 살펴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 2000년도죠. 예, IT 버블 이후 내수 경기가 침체되자 정부에서는 그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카드, 그다음에 분양권 이런 그 주택 경기를 그 규제를 완화했는데, 이때 내수 부양이 올라갔지만은 역시 내수 경기 부양은 한계가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은 다시 그 침체될 수밖에 없는데, 역시 그 2001년도 말부터 2003년도까지의 경우 국내 경기의 경우는 더블 딥에 빠졌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2003년도 유동성 장세에서 크게 올랐다가 역시 2004년도 금리 인상 시점을 분기점을 해서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졌다는 점. 중요한 것은 해외발 그러한 그 수요 증가로 인해서 크게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국내외 증시의 경우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역시 유럽의 발목을 잡히기보다는 중국이라든가 브라질 쪽에서 계속해서 경기 부양 정책 드라이브를 한다면은 해외 쪽에서 계속해서 그 수요가 유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뭐 시간이 걸리겠지만 긍정적인 그러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오늘장 키워드 양 전문가께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업종별 투자 전략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좀 더 빨리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 자체 지금 뭐 굉장히 오늘 좀 코스피 뭐 시장 시작부터 조금은 하락폭 보였습니다만은 다시 회복하면서 지금 뭐 1813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 업종별 전략 말씀을 드리면은 IT전자 관련해서는 IT랑 전차분당 관련해서는 무조건 매수 관점으로 지금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삼성전자와 현대차 이쪽, 특히 기아차,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수하신다면은 반드시 수익 거둘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융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금융주 전반적으로 일단은 뭐 바닥권 확인이라는 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닥권 확인하고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우리금융이나 KB금융, 신한지주 모두 이제 좋은 흐름 1% 이상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면서 당분간 금융주가 일단은 너무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어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은 어렵지만서도 꾸준히 다시 한번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정유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마지막으로 정유주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면은 정유주가 일단은 지금 전반적으로 비축유 방출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서도 아직 유가 이란으로 인한 유가 불안정이 앞으로 계속될 것은 예측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정유주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히려 이쪽 금융주나 차라리 금융주나 전체고단적으로 관심 가져가지고 투자 전략 바꾸시는 게 나아 보입니다. 네, 이명식 전문가의 업종별 투자 전략은 무엇일까요? 네, 그 전체적으로 한번 간략히 원론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 자동차 일단 뭐 2분기 그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이익 감소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IT 업종, 특히 그 SK 하이닉스의 경우 최근 뭐 그 쌍끌이 매도로 인해서 그 약세 국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장기 추세는 살아있는 것 같고요. 금일 그 DDR3 그 2기가 쪽에서 고정거래 가격이 5% 인상된 그런 소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델 컴퓨터의 실적 부진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SK 하이닉스의 경우 뭐 3분기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모바일 디램 그 20나노가 본격적으로 생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뭐 IT 업종의 경우 그 3분기, 4분기 일단은 뭐 성수기가 기대되기 때문에 2분기 현재의 조정 국면이 다시 한번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동차 섹터의 경우 역시 계속해서 뭐 브라질에서도 본격적인 그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경기 부양 정책이 펼쳐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뭐 현대차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럽 시장이 혼란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터키 공장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고 9월에는 브라질 공장이 그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일단 주목해 되겠고요. 소재 섹터에서는 뭐 특히 화학 섹터, 특히 LG 화학 쪽으로 ELS 상품 구조가 다시 한번 판매가 되면서 이쪽 기관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프타 가격이 하락함으로 인해서 비용 감소가 현재 긍정적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고 역시 뭐 글로벌 경기 부양 수혜가 된다면은 단기적인 그러한 그 급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역시 최근에 뭐 혼조 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내수주에서는 뭐 음식료, 화장품 섹터가 역시 견조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방어주의 뭐 유틸리티 섹터에서는 뭐 가스공사의 차트 흐름이 양호한 것 같습니다. 건설하고 조선 섹터의 경우는 뭐 해외 변수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데 건설주의 경우 그 최근 들어서 뭐 GS건설하고 현대건설 그 다음에 이쪽 그 대림 산업이 중동발 그 다음에 아시아 쪽으로 그 수주가 이루어지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조선 섹터의 경우에는 2008년도 공급 과잉이 발생이 됐는데요. 이러한 그 선박 공급 과잉 해소가 일단 뭐 내년 상반기면 해소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조선주의 경우 기간 수급과 면밀히 보면서 일단은 뭐 긴 안목 차원에서 살펴봐야겠고요. 최근 들어서 뭐 은행주의 경우 상당히 하방 경직성이 강하면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요인은 아무래도 유럽 문제가 해결될 경우 이쪽 그 금융시장에서 아무래도 뭐 리스크가 큰 금융 섹터의 그 기술적인 반등 이러한 것들이 뭐 작용하고 있고 KB금융과 우리금융 간의 뭐 합병 이러한 것들이 뭐 일단 알게 모르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 2분기, 3분기 계속해서 실적 모멘텀이 살아있는 섹터 중심으로 일단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업종별 투자 전략 양 전문가께서 세워주셨고요. 계속해서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배성영 수석 연구원을 연결해 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관심 업종과 투자 전략은 무엇일까요? 예, 역시 오늘 관심 업종은 최근 상승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화장품 업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역시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전반적인 섹터가 하락 추세에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틈새 업종 내에서 필수 소비재 그리고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지닌 화장품 업종의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에는 중국 소비 부양책에 따라서 중국 모멘텀까지 같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중소형주인 AVCNC, 한국콜마 그리고 코스맥스 등이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유일하게 랠리를 보이고 있는 업종입니다. 역시 대형주 내에서는 다소 그동안 상승폭이 작았던 LG 생활건강이라든가 아모레퍼시픽 등을 중심으로 해서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의 대응은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 전체적인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신다면요. 예, 어제 이후 특별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일단 그리스 유로존 잔류와 성장을 위한 대책의 그런 필요성 등에는 합의를 했지만 유로본드 발행 등에 있어 유로본드 발행 등 전반적인 강론에 있어서는 여전히 독일과 프랑스 간의 그런 시각 차이를 확인했다라는 점에서 회의 자체 결과는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유럽 증시가 2% 내외의 그런 하락세를 보이면서 다소 우려감을 계속해서 증폭시키는 상황인데요. 한편 미국 증시가 다행히도 주택 경기 호조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보합권 마감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 역시 장 초반 제한적인 반등 시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단기적인 측면에서 수급적인 측면들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역시 외국인 매도와 프로그램 매물 출회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장중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고요. 다만 역시 우리 시장이 현재 1790선이 약 PBR 1배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단은 1800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반등 시도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현대증권의 배성영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관심 종목을 계속 이어갑니다. 김선윤 대표님. 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이 기아차입니다. 이제 기아차를 가지고 나온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일단은 기아차 같은 경우는 대차 잔고 감소율이 지금 현재 1인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아차를 들고 나왔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 일단은 뭐 어떤 뭐 업종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고 몇 가지 이제 이슈를 말씀을 드리면은 뭐 미국에서 자동차 점유율 자체가 3년 동안 증가해서 한 3.8% 증가해서 거의 8% 이상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또 하나 새로운 자동차 신흥국에 대한 판매량 특히 이제 소형차 중심으로 대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기아차 같은 경우는 소형차 부분에서는 거의 세계에서 탑 3에 들 정도로 굉장히 유수한 기술력까지 가격적인 메리트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쪽에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 이제 K 시리즈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또 K9과 그다음에 K3에 대한 기대감, 특히 러시아에서 새로운 자동차가 나오면서 그로 인한 기대감과 그로 인한 매출 증가로 인한 또 상승 가능성이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낙폭과대로 인해서 8만 원대에 한참 머물러 주다가 7만 원, 7만 3천 원까지 한번 크게 내려온 이후에 다시 한번 최근 들어서 반등의 기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반등의 기미는 바로 이제 대차잔고 위주, 대차잔고 감소율이 줄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상승폭 이어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다시 이게 크게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차잔고 감소율이 얼마나 되냐면은 전 종목 중에서 11%에 해당할 정도로 1위에 지금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무조건 매수해야 될 가격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한 이 정도 가격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주봉으로 보더라도 일단은 기아차 같은 경우가 지금 딱 60일선 딱 거의 찍으려고 하는 바닥권에 있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 박스권 돌파가 바로 코앞에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1년 동안이 머물러 있던 이 박스권 자체를 조만간에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종목 중에 하나이고 또 하나 이제 다시 일봉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현재 기아차 같은 경우가 지금 올해 이제 올 초부터 시작해서 6만 원, 6만 7천 원에서 다시 한번 8만 5천 원 부분까지 갔다가 내려왔는데 아직까지 PER 자체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겠지만은 특히 그러나 기아차가 좀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제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낙폭 과대주 중에 이제 특히 전차 군단 중에서 자동차를 들자면은 기아차가 가장 메리트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별 매매도 좀 살펴보시면은 지금 최근 들어서 좀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지금 꼬인 모양새입니다. 아직 뚜렷하게 들어오고 있지 않지만은 그래도 아직 확인된 바로는 대차 잔고량이 좀 줄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올 가망성이 가장 큰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으로는 기아차를 오히려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고요. 굉장히 좀 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이제 매수 포지션을 잡아드리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은 7만 5천 원 부근에서 일단은 1차적인 매매를 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제가 121선까지 잡고 싶지만 거기까지는 제가 안 잡아드리고 조금 위에 한 7만 한 3천 원 부근에서 손절을
판단을 하시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시장 자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은 다시 한번 큰 폭의 하락이 나올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기업이 좋다 그래도 코스피 지수 자체를 따라갈 가망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점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면 좋겠고 1차적으로 목표가 자체는 한 8만 원 정도 보고 가신다면은 충분히 수익 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꼭 편입하셔가지고 수익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꼭 편입을 해서 수익을 보시라 이런 자신감 있는 의견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자, 이명식 전문가님의 종목은요? 네, 삼성전자입니다. 굵직굵직하네요. 네. 그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뭐 꼭 수익을 내기보다도 전체 그 흐름, 그 국내 증시가 다시 한번 2,000포인트를 향해서 갈 것인가 아니면은 계속해서 약세 국면이 지속될 것인가의 키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2분기 좀 있으면은 뭐 실적 모멘텀이 발생하는 종목군들의 경우 다시 한번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여기에 이제 주목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뭐 2분기 영업이익의 경우 삼성전자의 경우 7조 원대를 그 전망하고 있습니다. 해외 변수로 인해서 약간의 변동성이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6조 원 이상의 그런 영업이익을 유지만 해준다 하더라도 3분기, 4분기 계속해서 그 본격적인 성수기의 경우 이익 모멘트를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주목해야겠고요. 무엇보다도 그 중요한 것이 그동안에 반도체 그 D램 부분이 PC 시장 침체로 인해서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다행히 스마트폰의 그 본격적인 그런 그 활성화로 인해서 모바일 D램 부분에 대한 그 매출이 현재 증가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는 1분기 모바일 D램 마켓 그 시장 점유율이 70%를 그 웃도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뭐라 그럴까 승자 독식 그 구조는 그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이후에는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D램 부분이 특히 모바일 쪽에서 기여도가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 LCD 부분의 경우에는 1분기에 약 한 1,200억 정도 적자가 나타났는데 최근 들에 그 약간의 그런 그 LCD 그 패널 가격이 반등 조짐을 보여주고 있고 본격적으로 그 아몰레드 TV가 개화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중기적 시점에서는 그 LCD 업황 부분의 경우에도 바닥 국면에서 탈피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발목을 잡았던 뭐 반도체 그 다음에 그 LCD TV 부분에서 일단 선전을 해주고 계속해서 휴대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4조 원대 이상만 나타나준다면은 계속해서 펀더멘탈은 무난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금년의 경우에는 휴대폰 전체 판매량이 그 4억 대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되는 그러한 그 상황에 놓여 있고 노키아를 따라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삼성전자 큰 추세에서 지켜봐야겠고요. 가격 그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공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130만 원대에서 급격히 이탈하는 그러한 그 약세 국면이 전개됐는데 적어도 120만 원대를 전후로 해서 안정을 찾는다면 일단 분할 매수의 기회라고 판단이 되고 일단은 그 6월 달까지 변동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긴 안목에서 대응을 하셔야겠고요. 115만 원대를 이탈할 때는 좀 가격 조정에서 그 큰 추세를 이탈하는 그런 약세 국면이기 때문에 일단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고 새로 편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하시고 상승 추세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역시 공매도 물량이 출회되었던 130만 원을 돌파해야 다시 한번 정고점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시장 전체 흐름을 그 판단하는 그 기준 잣대로 삼성전자를 한번 살펴보시고 여타 코스닥의 IT 부품 관련주들의 경우 역시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질지는 삼성전자의 흐름에 달려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흐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매수가를 115에서 125 사이로 잡아주는데 손절가가 매수가 하단이 115만 원으로 설정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다루라는 것인지 부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봉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격 차트를 그 무시는 할 수 없는데 보시면은 강한 상승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 그 21선이 그 120만 원대 전후이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 예전에 한번 130만 원과 150만 원 목표가를 제시해 드린 바 있는데 적어도 뭐 그 120만 원대를 이탈할 시에는 가격 조정으로 인해서 그 회복력이 늦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손절가를 낮게 잡은 거고요. 115만 원대를 이탈할 시에는 뭐 더 저가 메리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는 뭐 더 공격적으로 대응을 해야겠죠. 그러나 현재 시점은 반등이 나타났을 경우 삼성전자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선윤, 이형식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투자 전략 세미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26일 양순모 나종호 전문위원의 최적화된 우량 종목 선정 방법이라는 주제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전화와 문자 상담, 종목 상담 신청을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뵙죠.